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경제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금 9시 5분이고요. 날짜는 2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고 봐야 될 게 경기 부양책 발표죠. 오늘 아마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 크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은 미국 증시가 탐욕과 공포 이 지금 구간에 돌입을 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아침 이 시작은요, 미국 증시의 급락에 의해 가지고 우리 증시도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5분봉으로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빠지고 지금 이제 방향성을 모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investing.com을 보시면 어제 미국 지수가 빠진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이 다우 지수하고 S&P, 나스닥 그리고 러셀 2000 이렇게 해서 이제 공포 지수까지도 엄청난 상승이 나와 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뭐 1000포인트 정도가 빠지는 게 굉장히 그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이는데, 자, 우리 증시는 지금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한 15분 정도 지나고 보기로 하고요. 자,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지니까 이 굉장히 패닉에 접어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처럼 미국 증시는 탐욕과 공포 구간에 접어들었는데, 이 탐욕과 공포는 정말로 물론 이 밑에서부터 쭉 올라왔지만은 이 올라가면서 이제 막 고점을 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이제 탐욕스러운 사람들과 빠질 거라는 뭐 비관론과 낙관론이 지금 그 동시에 움직이고 있던 부분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뭐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이 부분이 3월이나 4월쯤에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제가 코로나라는 이유로 이 예상도대로 움직여 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가격면으로는 완성이 됐는데 기관적으로는 완성이 안 돼 가지고 좀 의문스럽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요거를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미국 증시가 오늘은 어디까지 하락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도 한번 보기로 하고요. 만약에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다면 제 그 빅리치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유튜브에 보시면 이런 경제 전망은 없다. 예상대로 보는 미래를 본다. 그리고 요거 정도 진행 중이고, 이렇게 진행 중일 때 제가 한번 방송을 해드린 적도 있고, 지금 그 원달러 예상도도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과연 우리의 예상대로 갈 건지 이것도 한번 알아보고요. 시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분봉에서 우리가 첫 양봉이 나왔는데 요 저점만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오늘 반전의 여지도 보이고, 사실 어제는 우리 증시가 상당히 그 많이 빠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닥을 다 잡는 것 같아 가지고 어제 장중에 나스닥이 우리 종가 끝날 때쯤 한 100, 한 60포인트 정도 빠졌나요? 이 정도 나스닥 선물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야간 선물을 샀다가 바로 개장하자마자 나스닥 그 이게 줄어들더라고요. 한 3, 40포인트 마이너스로 줄어드는데 이게 또 급등이 나온 거에 한 28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 개파가 많이 나가지고 아마 어제 야간에 저기 종가에 잡으신 분들, 선물 잡으신 분들은 아마 개장하자마자 팔았으면 어느 정도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이제 주식이 빠지다 보면 상당히 괴로운데, 이 재테크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성공과 실패라는 말을
실패라는 말은 없고 성공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고, 이 과정을 완성시키고 정말 제대로 경제 흐름을 읽고 이 과정을 완수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으로 어, 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방송은 다른 방송들과 다르게 매일같이는 아니고 뭐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방송을 하는데요. 경제의 흐름을 누구보다 발빠르게 읽고, 하락을 하면 하락으로 빨리 전환을 하고 상승을 하면 상승으로 바로 전환을 해서 그 시세 변화에 우리가 빨리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 경제 흐름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시거나 그리고 아니면 그 전 방송을 보시고 이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경제를 보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람 방송을 보면 나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방법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해외 차트를 보시면, 자, 과연 이게 이제 급락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 예상도대로 가고 있죠. 제가 연초에 뭐 개인 사정으로 일본을 갔다 오면서 좀 무리를 했더니만 그 방송을 하면서도 뭐 기침도 많이 나왔고 코가 많이 막혀가지고 방송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말도 막 좀 늘어지고 그 콧물이나 이런 걸 좀 참다 보니까 약간 억양이 이상했었던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도 회원분이 저에게 그 생약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먹고 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거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증시는 여기서 제가 올라갈 때 한번 예상도를 그린 적이 있는데 62% 정도 여길 거예요. 아마 여기 부분에서 뭐 좀 크고 작고는 빨간 걸로 제가 표시를 해드린 적이 있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조정을 받고 한 9월부터 올라갈 거다 했는데, 얘가 그 전고점까지 뚫어버린 상황에서 약간의 조정을 받더니만, 이런 상황이 나오면 예상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당연히 바꿨고요. 그래서 방금 그 그린 예상도가 그때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고, 여기서 이런 한번 이 꿀럭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모양이 나올 거다 하고 지금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이게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가격면에서 빨리 조정이 끝나버리면 끝나는 경우도 있고, 가격하고 이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질질질 끌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수가 있는데, 예상도에서도 그랬지만 이런 모양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그 1987년도 금융위기를, 브렉 먼데이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도 보면은 빠지는 패턴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런 그 고점이 나왔을 때는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은, 이 고점에서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빠질 때가 사실 위험한 거지, 바로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는 반드시 이게 반등이 나오고, 혹시라도 나중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올라가서 내려올 때가 무서운 거지, 그리고 이 전 저점이 깨졌을 때가 무서운 거지, 지금은 이 패턴은 전혀 공포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게 아니고, 뭐 이미 얘는 준비된 하락이 되는 거죠. 코로나19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 미국은 앞선에서도 얘기했듯이 탐욕과 공포라는 지금 상황이죠. 여기서 정말 좀 뭔가 빠지고 싶은데, 여기서도 뭔가 빠지고 싶은데,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증시는 여기서부터 오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 2016년부터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거의 지금 2009년부터 올랐기 때문에 거의 10년이 넘게 지금 상승이 지속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지금 여기서도 탐욕과 공포의 구간이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19라는 이유로 지금 여기까지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이게 향후에 상승이 지속될 때는 자연스러운 조정이 될 수 있고 지금 이 부분들을 그려본다 그러면 요 박스권 이 부분까지도 조정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이 그 예상도 그릴 때 여기 부분인데 여기 부분도 약간 깰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여기까지 볼 수 있었거든요. 보통 제가 그 시황에서도 카페에다가 써 드리는데 혹시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 소개와 앞으로 저 시황을 보시려면은 여기 저는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 카페직이고요. 뭐 갑자기 변하는 시황이나 이런 걸 보고 싶으시면 다음 카페에 들어오셔서 빅리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만 치시면 이런 그 방송들을 저 시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써드리는데 오늘 이제 그 방송에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2월 26일 날 금통위와 변곡이라는 그 제목으로 써준 상황인데 요건 제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설명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60일 깨고 내려와서 올라가다가 빠지는 상황이 나왔는데 그러면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시면은 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미국하고는 달라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 고점을 뚫고 쭉 올라가 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런 그 상황이 나왔으면은 당연히 그거는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요 고점에서 이 60일을 깨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당연히 급락이 나올 수 있다고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자,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 박스권을 지금 위주로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시면은 자, 이렇게 참 우리도 여기까지는 볼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요거 이 박스를 훼손하기는 어렵고요. 오늘 우리나라 그 부양책 발표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지금 이 상승 여부는 아마 가름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월가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우리의 양적 완화나 금리 인하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너무 버티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제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완벽하게 개인들의 포지션이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달러 부분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달러도 한번 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달러는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 하락을 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제 여기 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물론 정부 개입도 있겠지만은 이 시장이 이렇게 변화가 나올 수도 있다, 반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미국처럼 이 고점을 넘어 버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상태가 나오면 블랙 먼데이처럼 정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도 이렇게 피보나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저점까지 그려보면 이미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거의 62% 저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조정은 제가 있을 거라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거는 바로 돌파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서 보라고 여러 번 제가 강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만약 이렇게 올라가다가 100% 되돌림이 나와버리고 저는 항상 그랬어요. 올라가다가 내려올 거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시기적으로는 사실 빨랐던 거죠. 기간적으로는 제가 3월에서 4월로 봤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가까이 와서 이것만 안 깨고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예상도를 다시 그려야 돼요.
여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면 이제는 정말 편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조금은 여기까지는 지금 올 수 있는데 어, 여기 이제 밀려서 딱 가버리면은 사실은 올 1년 동안 좀 이렇게 좀 안 좋을 부분들도 꼬물꼬물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보고, 이게 어디까지 다시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내려올지가 이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조금은 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예상도를 그려 드릴 때 올해만큼 참 고민이 된다고 얘기한 게 참 많을 거예요.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시황에서도 얘기하고. 왜냐하면 지금 보통은 이 주가가 가는 게 미국하고 동행을 한 적이 거의 많았었죠. 근데 요번에는 여기서 빠지면서 올라가면서 또 밀려버렸는데 미국은 여기서 계속 밟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여기 미국 쫓아가려면 반도 못 간 거죠, 이거 지금. 근데 이런 나라 주식이 미국하고 똑같이 뭐 이렇게 급락이 나오겠어요? 그런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부양책이, 정부 부양책이 나오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한번 봐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어제도 보세요. 뭐 거의 뭐 빠지진 않았죠. 어제 0.11%로 그 플러스로 끝나고 지금 올라가서 60일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호구 나라냐면은, 중국은 이렇게 빠지자 부양책을 내 가지고 바로 발빠르게 대응을 했어요. 공산국가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자, 우리나라는 이거를 오히려 역풍을 다 맞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나오고 나가지고는 이 2월 달 나와서 이러고 나와서는 미적미적 거리고 있지만, 중국이 빠졌던 것만큼은 아니지만은 거의 뭐 계속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제가 보통은 한 15분 지나거나 20분, 뭐 9시 40분, 뭐 10시, 11시 정도에 지금 방송을 하는데, 오늘 아마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게 상당히 궁금하고 아무래도 불안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바로 장 시작하자마자 여러분에게 이제 방송을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기왕 일찍 시작한 거 이렇게 좀 자세한 내용들을 아시고 우리가 증시를 보면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증시가 이렇게 시작되면은요, 섣불리 판단을 하는 것보다 적어도 한 15분, 20분, 30분까지 이렇게 보고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걸 보고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저도 이게 277.1을 저점으로 보고 여기서 반전의 여지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또 이 변곡일이 그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로 바뀌면서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 변곡이 나왔을 때 사실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내려오면서 지금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이거는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미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좀 어멍하고 바보 같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사람도 자기 대선이 남아있고, 그렇게 증시에 대해서 뭐 자신하고 간다, 빠지니까 뭐 경로를 했다, 이런 그 내용들의 저기 외신이 들어오는 거 보면 분명 미국도 어떤 조치를 취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뭐 금융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무슨 정말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더 탐욕과 공포가 나올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봐서는 이거는 돈을 풀거나 대응 조치를 어느 정도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또 미국의 이 그 의료 체계나 의료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미국은 지금 코로나
코로나19에 대한 진단을 받는데 개인들이 받으면 한 4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니까 정말 돈 없는 서민들은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못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감지하시고 아마 미국에서도 금방 어떤 금융적인 조치가 나와서 이 부분은 반전이 나올 거라고 시장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반전이 나오면은 이제 또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이 반전 이후에 또 빠지면은 이제 문제가 될 건지, 사실은 제가 예상도를 그릴 때 이 예상도가 여기 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제가 한번 예상도를 그려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리고 방송에서도 요거는 지우고 보겠다. 일단은 어쨌든 반등이 나올 거니까 빠지더라도 그때 가서 한번 얘기를 하자고 한 부분이니까, 아마도 이런 게 유럽발 위기하고 같이 겹쳐지면 아마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우리가 한번 시장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번 막 미치듯이 빠지는데 외국인들은 채권을 매수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어떤 사람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계속 팔고 있으니까 외국인이 돈을 가지고 빠져나간다.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그 우리 카페에서 보면 제가 최근에 외국인들이 선물 채권 3년물하고 10년물을 매수한 거를 약 한 달 정도로 돌아가 가지고 1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이렇게 봤더니요, 자그마치 21조 2천억이나 매수를 했어요. 그것도 미쳤죠. 정말 21조 2천억 원? 망할 나라에다가 웬 채권 투자를 합니까? 이미 과거에 남유럽발 위기가 나오면서 유럽에 있는 AA 등급의 채권들이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서 아시아 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대만, 일본, 한국, 뭐 중국은 자본시장이 개방이 안 되고, 물론 이제 외채를 발행할 때는 달러 채권을 발행했으니까 중국도 샀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아시아 시장에 돈이 몰려 들어가고 나오는데, 아니 신문 보니까 뭐 사이트 보니까 6조만 매수했다며. 아마 이거는 순수한 그 채권 매수 금액일지 모르고, 이 선물로 매매를 하는 거는 사실 만기가 있어 가지고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이런 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3월 만기, 6월 만기에 이런 선물을 샀으면은 아마 현물로 인수 받을 수 있는 또 권리를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장을 파악해 볼 때, 이거 주식을 팔아도 채권을 사고 있고, 외국인이 또 이 부족한 채권을 사는 금액은 달러로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구나. 그러면 이 상황을 종합해서 본다면, 우리가 과거에 미국의 달러가 강세가 보이는 이유는 이 글로벌에 있는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고, 이 미국의 달러가 다시 글로벌로 나오고 있다는 이런 그 논리가 맞아 떨어지는 거고요. 자,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에요. 이 기축통화국에서 자기 나라로 달러가 이렇게 몰려 들어오면은 글로벌의 달러가 씨가 말라버리게 되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든 글로벌로 달러를 다시 내보내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부분이 아시아 부분에 있는 채권을 사는 게 가장 일단 우선적이고, 자, 아시아 지역의 채권을 이렇게 산다는 거는 향후에 원화가 강세를 보이겠다는 거겠죠. 원화 강세 보인다 그러는데 왜 빅리치 너는 달러 또 강세가 나오고. 자, 원화가 아무래도 싸질 때 들어가 가지고 정말 프라자 합의처럼 절상이 나오고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그때 이게 좀 비싸질 때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중국은 지금 아직 이런 그 자본시장 개방도 안 돼 가지고 달러가 지금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지 달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오직하면
요번 코로나도 음모론까지 적용을 하면서 바뀌었습니까? 이 코로나 19라는 거는 과거에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뭐 AI 그 조류 독감도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이 과정들을 여러 번 거쳤는데 이처럼 글로벌 시장에 확산이 돼가지고 문제화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미국은 실질적으로 뭐 이 독감으로 거의 뭐 16,000명 이상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뭐 코로나 같은 걸로 지금 뭐 시장을 붙잡고 있다는 거는 좀 우스운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이런 사태를 결론 지어 보면은 중국 인민은행이 적절한 시점에서 지금 그 자금을 풀었고 또 예금 준비율 인하를 해가지고 또 미리 그 보험성으로 유동성 확대에 대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IMF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이 이 하향 조정이 이제 하겠다는 이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제 나오겠죠. 당연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융시장은 좀 흔들리게 돼 있고 또 미국은 7월 말까지 미국 연준이 세 차례 걸쳐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또 예상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질 수밖에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22 쪽이나 잉글랜드 은행 총재들은 금융기관의 뭐 기후변동 이런 대응에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이제 저 코로나 19가 없어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트럼프가 뭐 그렇게 똑똑하신 분도 아닌데 희한하게도 3, 4월이면은 어 뭘 안다고 공식 석상에서 3, 4월이면은 뭐 날씨가 따뜻해져서 코로나는 없어질 거다. 꼭 뭔가를 알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죠. 물론 이제 일반적인 생각으로도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가 없다. 근데 뭐 남미나 이런 데서도 지금 뭐 코로나가 발생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그 왠지는 모르게 3, 4월 이 부분을 얘기를 해줬다는 거는 조금 이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시장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고 제가 이런 그 예상도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채권을 이렇게 매수한다는 거는 망할 회사 채권을 산다. 이거는 아니죠.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채권이 싸지면은 훨씬 더 매수하기가 용이하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채권이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싸졌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게 금리하고는 상관없이 환율로 지금 원화가 약세일 때 1200 거의 뭐 20원 가까이 갔을 때 채권을 왕창 샀다가 다시 이게 1100 뭐 30원대만 내려가도 이 차익만 따먹어도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돈이 안 나가고 원이나 달러만 이런 식으로 바꿔도 얘네들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많은 채권을 샀다 그러면 요 차액을 따먹는 부분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움직임을 보면은요. 자, 거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그 우리나라 지금 증시를 보고 있으면 5분봉으로 상당히 지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밀릴 때 요 박스권만 지켜가면서 얼마든지 요 상황에서 밀리면서 정부 발표가 점점 이 강도가 세질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발표 보면서 아마 반전의 여지도 한번 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원달러가 정말로 이게 뭐 다시 급등을 하면은 정말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움직임이 밀리는 거 보니까 여기서 아마 더 채권을 매수를 아마 오늘도 더 하는 걸로 제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럽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유럽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야지 지금 뭐 상황이 맞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일도 상당히 그 높은 상승을 했는데 최고점을 돌파를 했죠. 이 저기 독일도요. 이 최고점 돌파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최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항상 이렇게 고점이 높아지면 상승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추세를 그려도 상승으로 이렇게 추세를 그려볼 수가 있는 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 돌파를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위로 시도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얘네들도 최고점 지금 돌파한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온 다음에 빠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얘네들은 어느 정도는 상승에 대한 다시 반등에 대한 여지를 볼 수 있고 제가 어제도 시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써드렸는데 자 여기 박스권 여기 안에 이 부분에서 아마 독일 등 이거 없어졌네요. 잠깐만요. 뭐 이렇게 잘못 누르면은 이 희한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 독일 증시도 상당히 밑으로 많이 4% 넘게 밀리다가 반등에 지금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 밑에 박스 이 정도는 열어놓고 우리가 한번 시장을 보기를 합니다. 분명한 거는 코로나19는 분명히 이게 극복이 되는 부분이고 시간이 해결을 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황이 이러면서 지금 수급이 바뀌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반전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밑꼬리를 달고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거래가 실리면서 더 올라갔으면 5분봉에서 지금 보면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미국 달러 연결 선물 지수로 보면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락이 지금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만들어진 이 박스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박스를 돌파를 못하고 지금 내려오는 거는 제가 봐서는 개인들 포지션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 포지션대로 간다면 상방 부분이 상당히 강한 부분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차트를 더 보고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지금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이 추세에 지금 도달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은 거의 지금 이 저점하고 저점을 연결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나온 추세가 아니라 저 밑에서부터 나온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강력한 지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더 이상 일본이 밀리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전체적으로 이제 반전의 여지가 나오는 부분이죠. 사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이 나오고 헤드앤숄더도 약간 나왔죠. 그런 상황에서 60일 깨졌다 올라갔다 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급락을 예상해 볼 수 굉장히 쉬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 올라간 부분들에 있어서 일본 증시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어요 지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황이 엔화가 약세를 보일 때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 1300원 올라가는데 주가 빠진다? 이런 거는 상상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 보시면은 이게 지금 2009년부터 올라갔죠. 2009년부터 올라가고 본격적인 상승은 2013년, 2013년하고 2016년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달러 부분에서 엔화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2013년부터 올라갔는데 2013년부터 급등이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요거는 뭐 금융위기 때니까 엔화가 약세가 보였던 부분이 2009년에는 이어지다가 강세를 보였었죠. 엔화가 달러가 약세를 보이니까 이때는 주가가 뭐 그다 오르기는 시작했지만은 뭐 별로 세질 않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환율을 생각했을 때 약세 강세로 봤을 때 엔화 약세 부분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죠. 이만큼 올라가면서 이미 약세로 봐야 되는데 주가 상승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걸 조금 더 늘려보면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최고점만 보이면 됩니다. 38,000에서 이게 6,900까지 거의 7,000포인트까지 빠진 다음에 지금 이거를 상승을 했는데 7,000포인트에서 2만 뭐 5천 가까이 갔다고 쳐도 자 7,000에서 그러면 3배 정도는 못 오르고 한 3배 가까이 올랐다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그래도 이 고점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을 향해서 목표치를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따져서 딱 본다 그러면 나중에 만약 미국에서 일본을 투자하는 입장이라면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엔화도 절상이 된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면은 달러는 이게 맨발 벗고라도 일본으로 뛰어가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 중국에서도 나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나오고 있고 대만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시장을 읽으실 때 지금 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보시면은 자 일본 채권도 사겠죠. 대만 채권도 사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 종합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시장을 판단을 한다 그러면 잠시 이거는 거쳐가는 과정이다. 이렇게밖에는 지금 판단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정부 지금 그 발표가 나오면은 우리 시장은 반드시 제가 봐선 반드시란 말을 쓰죠.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더라도 뭐 반전은 어느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 부양책의 강도가 세야 되겠죠. 부양책의 강도가 약해버리면 올라가다 또 뭐 말아버리는 상황이 나오겠죠. 근데 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봐서는 뭐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좀 재밌었던 부분은 유로가 굉장히 강세로 돌아서 버렸죠. 이렇게 유로가 강세로 돌아서니까 당연히 달러도 약세로 돌아서겠죠. 자, 이 부분을 딱 보시면 왜 우리나라 원화가 강하게 약세로 돌아서지 않는 것도 지금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향후에 미국의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환율 먼저 조정을 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구나 하는 식으로 지금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은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워낙 강세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도 한번 보면요. 지금 이런 모양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 지금 다우존스도 여기 박스권에 거의 돌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우는 참 많이 빠지죠. 근데 이거를 1987년도 브레이크 먼데이하고 또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빠지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20 몇 프로가 빠졌는데 지금 제가 이거는 예상을 해드리면서 한 15%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5%로 해서 한 10%에서 그쵸. 그러니까 크게 보면 10%에서 20% 정도 요번에 하락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보고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말이죠. 여기서 올라갈 때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까지도 내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꺾여 가지고 가야 될 부분에서 이게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뭐 아주 근데 뭐 이것도 뭐 이렇게 빠지는 거 보면 하루 이틀이겠죠. 제가 뭐 저번 시간에도 하루 이틀이라고 이 박스권 얘기했는데 일단은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한 번 더 여기 확인하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는 거고요. 자, 다시 장으로 돌아와서 장중 리딩을 한번 해보면은요, 지금 원달러 이 부분은 지금 요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 요거를 지금 박스로 그려보면은요, 지금 여기서 내려오면서 반등 나오고 내려오면서 반등 나왔는데 요번에 여기 그 올라가면서 아주 그 고점을 보였던 요 부분은 넘지를 않을 거고요. 또 여기서 올라가려고 했던 이 부분들을 이렇게 박스를 그려보면 사실은 이게 이제 그 굉장한
지지나 저항이 돼버려 가지고 이걸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가 봤던 부분들이 있죠. 그 잠깐요 보시면은 자 이렇게 원달러 예상도 이걸 좀 바꿔놔야 되겠네요. 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부분도 바꿔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 버렸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명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반등 부분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림으로만 본다면 제가 반등의 부분은 틀렸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올라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방송 보시는 분들은 올라가면서 계속 이 그 목표치를 높여 드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정말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셨다 그러면은 다행인데 이게 막 공격적으로 이게 막 어떤 목표치나 방향성을 얘기하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1136원 부분까지 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강하게 어필을 하지 않았나. 올라가도 내려온다. 이렇게 가도 내려온다. 왜냐하면 요번에 이제 원 강세가 한번 나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라는 엄청난 악재를 가지고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가지고 흔들었던 부분에서 이게 극복이 되면서 원 강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A지점까지 딱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런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과연 사람들이 믿겠냐는 얘기예요. 오늘도 지금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설명하다 보니까 공부는 조금 미뤄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기술적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으로 나눈다 그러면 기본적 분석으로 본다면 사실 위안화가 강세가 나오는 일이 없어야 되고요. 원화도 이제 여기서 끝나고 위안화 절상이나 원화 절상만을 기다려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기술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해서 맞춰 보면은 그리고 달러 포지션을 지금 본다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까지 보내고 나서 원강세에서 보나마나 이 원약세 쪽으로 지금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유럽발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삼았었죠. 작년에 미국이 그 위안화를 환율 조작국으로 딱 지정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의 뭐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일은 없겠다. 근데 사실 이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자유태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원화도 사실 망하게 된 원인이 우리가 그 완전 자유태환이 아니고 과거에 김영삼 정부가 800원에서 한 700원 정도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다 이 800원대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기서 왜 우리가 환율 방어를 했겠어요? 이걸 지켜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 200억 달러를 금방 써버린 거죠. 이런 기본적인 상황만 빨리 파악을 했다면 우리나라 국민들 웬만한 사람들은 외환위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자유태환제예요. 우리나라는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는 엄청나게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 세력들이 이런 부분들을 노려서 얼마든지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원화가 강세를 보이다가 약세로 갔다 다시 강세가 온다는 걸 안다면 이 약세 구간은 달러가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에서 주가도 올라가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원화의 절상이 나오면 지금 위안화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지금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시장을 안 열려고 하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인터넷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인터넷이 개방이 돼버리면 중국 그 국민들이 뭐 이렇게 노출된 자본주의에 뭐 안 좋은 부분에서 뭐 자유화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 위안화가 점점 이 그 강해지는 부분, 절상되는 부분에 과거 일본에서 정답을 찾겠다고 보고 자, 이 나라의
어느 그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일본의 그 프라자 합의부터 시작해가지고 거품 꺼지는 거 이런 거 이걸 모른다는 거는 참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인터넷에서 뭐 어디 그 카페나 그 유튜브 시황이나 이런 거 보고 경제 지식이 어느 정도 되니까 뭐 중국이 이러네 저러네 별소리를 다 해가면서 마치 자기들이 뭐 대단한 걸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국가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상황이나 한국은행에서는 맨날 이런 보고서 써가지고 그 위기가 일어났었던 걸 분석하고 보고서를 내는데, 이걸 모르고 아무리 이놈들이 술 먹고 놀고 일을 안 하는 그 저기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걸 당신들이 알고 있는 걸 나라에서 모르겠냐고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이 얘네들은 더 많이 알고 정보를 더 많이 아는데, 과연 이런 기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가지고, 아니 조금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금 알면은 정말 자기가 천재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한번 알면은 머릿속에 이상한 편견이 바뀌면 이게 절대 안 바뀌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주장을 해니까 이게 이제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도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전문가들도 여러 명 만나는데, 자 보세요, 이런 사람들한테 하도 잘난 체 하면은, 야 그러면 예상도 한번 그려놓고 한번 보자. 예상도 틀리던지 맞던지 그려놓고 보면은 시장을 예측하고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시장이 어떤 방향인지를 알 수 있을까 아니냐. 그 이 사람 의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또 말을 바꾸려고 그런 얘기를 안 해. 예상도는 못 그린데 그거는 신도 못한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요번처럼 어떤 구간에서는 환율이나 오버슈팅이 나와버리는 부분이나 주가도 생각지도 못하게 코로나로 더 빠져버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큰 틀의 그림은 제가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원화 강세 이후에 달러 강세, 원화 강세가 나오고 이게 마무리되면 달러 강세가 나오겠다고, 아니 여기서 큰 그림을 그려줬으면은 이게 맞겠지. 제가 앞서서 성공과 실패가 우리 인생에 존재한다고 하지만은 성공과 실패는 포기하는 사람만이 있는 거고, 성공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면은 실패라는 없고 성공만 있고 그 과정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고 그랬었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자신을 못 믿고 자신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기준과 원칙이 딱 세워져 가지고 내가 어떤 실패나 흐름을 잘못 봤더라도 이거를 빨리 정정을 해 가지고 수정을 해서 다시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정말 멋지고 성공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죠. 근데 똥꼬집만 딱 하나 잡히면은, 그래 무조건 달러 강세야, 무조건 달러 약세야, 이게 안 바뀐다고요, 평생으로. 아니 뭐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낼 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하는데, 이런 멍청하게, 아니 목말라 돼지는데도 우물을 팔 생각은 안 하고 기우제만 지내고 있을 거냐고요. 문제는 기우제를 지낸다는 거는 요즘 같아서는 일기예보 보고 안 되면은 우물이라도 파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물을 파자는 얘기예요. 아니 목말라 돼질 때까지 이걸 갖다가 기부제를 지내고 있으면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도 못 믿는 거예요. 오로지 하늘에만 맡기는 거예요. 잘 돼도 뭐 저당탐 뭐 해도 못하다 하다가 조금 잘 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자기가 잘 돼서 잘 된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세요? 못 믿으니까 여기 방송 듣고 저기 방송 듣고 막 듣다가 자기가 아는 경제 지식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그 얘기 맞아. 이거는 성공과 실패 중에 실패만 있는 사람이에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실패로 가는 과정이고, 이 사람은 실패와 실패로 가는 과정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자금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제가 생각에는 달러 같은 데도 한번 보세요. 자, 원화가 강세가 나온 다음에 달러가 또 강세가 나오고 원화 약세가 나온다고 그랬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바닥 잡기를 보려고 기다리는 거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기다리는 거보다 언제 바닥인지 알 거야. 그렇다고 저 말 바꾸는 거 아닙니다. 요 분명한 건 한번 원강세 나옵니다. 왜? 완전히 확신이 되면서 포지션 구축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내려가는 거는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덜 내려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어. 이거는 완전히 포지션 갖춰질 때까지는 목표치가 분명히 원강세가 나와요. 그 요런 이제 소신을 가지고 제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고집이다, 아집이다, 멍하게 끝까지 저런다가 아니라, 시장의 지금 올바른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장을 같이 흐름을 읽어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무작정식으로 달러는 강세고 달러 사세요, 달러 파세요, 이유를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런 예상도를 그리고 보지를 않잖아요. 제가 이 예상도 하니까 너 무당이냐, 무슨 점쟁이냐, 애언가냐,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기술적인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을 가지고 저는 분석을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지금까지 제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진짜 이 카페는 2015년부터라고 했는데, 그 전부터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써드렸기 때문에 10년이 넘게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오는데요. 거의 큰 그림들은 거의 다 적중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하고 제가 시장을 같이 보고 있는 거고, 이거를 알던 말던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공으로 가는 사람하고 실패하고 가는 사람은, 이 성공으로 가는 사람은 자신을 믿는 사람인데, 이 실패로 가는 사람은 자신을 못 믿어요. 한번 봐봐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을 못 잡는다 그러면 자신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신도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경제를 예측하고 재테크를 한단 말이에요. 불안하게. 정말 자신도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 시점에서 몰빵으로 들어가냐 이거예요. 자, 재밌는 걸 한번 보고 갑시다. 그러면 자, 이게 우리나라 지금, 자, 그 코스피 200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일봉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일봉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올라가다 빠졌는데 여기서 그냥 올라가는 걸로 돈을 건 사람하고, 여기서 건 사람하고, 여기서 건 사람하고, 요번에 여기서 건 사람하고 정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여기서 건 사람은 이 버틸 수 있는 박스권 구간에 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 여기는요, 레버리지 같은 거 산 사람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몰빵을 했던 사람하고 몰빵을 안 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랬으니까 277.1이니까 분할 매수를 했으면 반틈이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제가 봐서는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여기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285 정도 되거든요. 아니, 285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는 정말 정말 쉬운 일이죠. 그러면 여기서 몰빵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몰빵을 했는데 285 정도면 다시 반 팔고 반만 가지고 가도 여기서부터는 수익 구간 아니에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 야, 말같이 쉬운 게 어딨어. 제가 이렇게 빠지면서도 이 목표치를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특이하게 나오는 오버슈팅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저는 어제도 강력하게 그 일부 회원분들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277.111 목표치면은 주식 사기 시작한다. 무조건 사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오늘 반등이 얼마나 나올지, 물론 내일까지 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시기적으로는 분명히 저는 들어가도 되는 구간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얘기를 해보면 기존의 신성장주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 신성장주라고 그러는 제약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T 부품이겠죠. 뭐 AI 관련 뭐에서부터 저기 5G 관련,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지금 재밌게 보고 있는 부분이 저는 해운주를 좀 많이 봐요. 해운주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왜 이거는 향후에 해운주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경기만 확 풀리면 이 해운주들은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의 섹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의 AI나 로봇주나 기존에 미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가는 이 종목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주식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롯데마트를 가던 이마트를 가던 저도 뭐 스시로 한번 가보는데요. 완전히 이제 계산도 무인 계산대가 나와가지고 본인이 계산을 하게 해놨어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설명은 한번 드리겠지만 오늘 잠시 언급을 하고 갈게요. 모든 게 지금 프로그래머화가 돼 있고 사람들은 지금 없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는 마트에다 이런 거를 말려야 돼요. 아니 사람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이거는 언제 해도 되잖아요. 언제 해도 우리가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점점 일자리는 없어져 가는데 이제 아니 사람들이 말이죠. 이게 대응도 없이 이런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은 여기에 이제 부가돼 가지고 돈을 벌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이게 정말 진정한 올바른 지금 정책이라고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정말 큰일이에요. 그래서 뭐 주가는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사람을 줄이고 인건비를 줄이는데 당연히 수익이 늘겠지.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돈이 없고 겨우겨우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투자를 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믿지를 못하면은 절대로 투자에 성공 못해요. 그리고 모르니까 자신을 못 믿고 확신을 못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5분봉도 올라갔다 지금 내려가서 바닥을 다지는 거고, 적어도 이제 뭐 이런 30분봉 정도 보면은 안정적인 모습은 어느 정도 갖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30분 봉에서 여기서 밑골이 달리면서 뭐 시초가보다는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매매가 많이 되지만 이 그다음 그 30분 봉이 그렇게 작은 양의 거래량은 아니에요. 위로 치고 올라가서 지금 15분인데 뭐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아마 빨리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돌아서기를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다 지나다 보니까 지금 밑에 부분은 지금 못했는데요. 위안화 방향과 달러의 방향은 지금 그 제가 지나가면서 설명을 했고요. 다른 나라 환율과 주가의 상관관계도 지금 일본만을 지금 예시를 들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그 여러분들과 좀 자세하게 알아보기를 하고요. 자, 2020년도 코스피 예상도는 사실 제가 이제 이거를 자세하게 그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그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고 가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그 코스피 예상도였는데 2020년 동안 지금 요런 상황이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자 이거 보세요. 조금 더 올라가야 됐었던 부분이죠. 이 전 고점 근처라도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빠질 때는 거의 이 바닥 근처까지 와야 되는 부분이 좀 상당 부분 오래 지속된다. 이거는 제가 이제 날짜나 꺾인 부분도 제가 그려놓은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요번에는 2020년도 참 이게 시기적으로 가격적으로 이게 상당히 안 맞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고 이러는데 그러더니만 이렇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근데 좀 더 올라가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미리 먼저 나와 가지고
요게 나중에 조금 더 오버슈팅이 더 나와버린다 그러면 제가 다시 이 그림을 그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상도 보여드릴 때 이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야 될지도 모르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 패턴은 정말 희한하게 예상도가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못 그리고 뭐 이거 뭐 이런 거 뭐 아무 말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예, 근데 정말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픈 모임에서도 시나리오를 몇 개 보여드리고 이런 상황인데 상황에 따라서 바꿔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가격대가 요 밑에 근처까지 전 저점까지 와서 마무리하고 올라가면 또 길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제가 또 했냐면, 야, 이렇게 크게 그린 게 오히려 예상도가 더 잘 된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조금 덜 올라갔다. 그리고 바로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이 저점이 또 깊어져서 전저점 근처까지 가면은 뭐 100% 되돌림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때부터는 좀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요번 지금 하락 정도의 크기가 마무리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지금 낙폭이 좀 커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고점도 지금 못 넘는 상태에서 지금 바로 이렇게 꺾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여기 거의 뭐 여기 올라가다 지금 꺾여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좀 남아있는 부분이 6월까지, 상반기는 6월입니다. 상반기 뭐 4월, 3월, 4월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상반기는 6월까지니까 이걸 보고 정말 이번에 반등이 이렇게 좀 크게 나왔지만 이렇게 나와서 다시 한번 내려간 다음에 움직일 건지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시장을 보면서 한번 다시 이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끝으로 한번 우리 지금 요 코스피는 봤죠. 자, 이제 원달러 한번 보고요. 자, 원달러도 그렇게 지금 우리 시장 큰 폭으로 빠지는 거에 비하면 정말 마이너스 2원 60전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걸 보면 시장은 변화가 가까워 오지 않았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도 주말에 이렇게 밀린 방송이나 공부를 한번 같이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뭐 정말 급한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다음 우리 카페에다가 여기 지금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카페의 부분에서 어제도 지금 제가 이런 글들을 써드렸는데, 그 부분이 오늘 그 위안화 좀 설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시간이 너무 길면 또 듣는 분들도 짜증날 것 같으니까, 이 위안화는 이게 제가 예상도를 8위안까지 7.5에서 8위안까지 올라간다고 그렸던 부분들이고, 자, 이건 뭐 야간 선물하고 이 독일 증시를 이렇게 예상도를 그렸던 부분들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됐고, 우리 예상도를 여기도 있었네요. 요 예상도를 이렇게 그려서 보는 부분이니까 요 좀 환율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위안화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빨리 올려 드릴 테니까 오늘 시장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빅리치였습니다.